법정사건은 이렇게 나오는 거 위주로 기출하고 예상 문제에서 봤던 거 이렇게 문제 위주로 지문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65번 계약의 성립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그 청약자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1번 틀렸고요. 이번 명예퇴직 신청은요. 근로자와 회사 사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 청약입니다. 두 번째, 청약이 상대할 때 도달하면 철회 못하지만 예외. 그게 이거죠. 설령 이 청약이, 즉 명예퇴직 신청이 회사에 설령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승낙을 해서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원래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 후에는 철회 못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예외가 이거예요. 예외가. 3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529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4번 교차 청약이죠. 언제 계약이 성립해요?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죠. 5번은 매도인이 합의 해제를 청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했을 때는 청약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대부분 다 조문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111조 2항.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 했죠.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세요. 뭐 총칙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66번 동시이행의 한명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모르는 것은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체배상금입니다. 뭐냐면 공사가 지체됐어요. 그래서 건축주가 지체배상금 채권이 있어. 그 다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게 동시행 관계냐? 도급인의 지체배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거 결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동시행 관계가 아니겠죠. 그죠? 발생 원인이 다르잖아요. 그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체배상금 채권은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상 특약. 수급인이 제때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도급인에게 얼마를 배상한다. 건축업자가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면 건축주에게 얼마를 배상한다. 그게 지원배상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특약을 통해 발생한 채권이니까 원칙적으로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선이행 의무,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에 잔금 지급끼리 도래함으로써 상대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면 중도금 지급, 선이행 의무도 동시행관계다 그러죠. 선이행 의무도 동시행관계다. 3번 동시이행 한별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을 면제받죠. 항변권이 있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지체 책임이란 부당하게 이행을 거절하는 책임이 지체 책임이에요. 근데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변권이 있다는 것 자체로 그걸 행사, 원용, 즉 주장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 면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4번 연기적 항변권이죠. 다만 동시이행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랬죠. 동체에서 동그라미. 예컨대 매도인의 매매대금 채권은 매수인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이죠. 하지만 이행기가 도래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랬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등기부상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게 발견됐어. 자, 매수인은 불안하죠. 중도금 지급 의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의 일종으로 생각하자. 여러분도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매도인 게 아니야. 처음부터 매도인 게 아니란 걸 알았더라면 상관이 없지만 매도인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니야. 그럼 불안해서 못 주겠죠. 그러니까 불안의 항변권으로 이해하셔서 봐주시면 됩니다. 5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1번 조심하세요. 특약상 채무와 본계약상 채무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에 걸린다. 기억하시면 되죠.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가 있고 낙약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잖아요. 그죠?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행하라.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자가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요약자도 낙약자에게 빨리 수익자에게 이행하라.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죠. 2번 제3자가 수익을 표시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설령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그 변경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3번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죠.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대가관계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요약자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법률 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한 채무 거절할 수가 없지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가 깨졌다 해서 요약자가 낙약자 나 물건 못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병존적 채무이수, 중첩적 채무이수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효력요건도 아니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5번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요거죠. 요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는데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처리가 돼야 되죠. 따라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잘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다. 3번이 틀렸고. 68번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해제 의사표시.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죠. 해제도 마찬가지고요. 해지 모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원칙적으로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2번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했다.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 당사자 일방이 여러 명 있다.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이 있죠. 자, 그 중에 소멸의 불가분성이 뭐예요? 1인의 해지권이 소멸하면 다른 상사자 해지권도 소멸한다. 이거죠. 이게 소멸의 불가분성이죠.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의 경우 이자 가산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의 해제나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이자 가산 의무 없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합의 해제, 합의 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자 가산 의무 없다. 이렇게.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이게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체에 빠뜨려야 되잖아요.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동생관계에 있는 자신의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 제공해야죠. 그래서 이행 제공을 함으로써 죄송합니다. 이행 불능이군요. 이행 불능이라면 이행 지체가 아니고 이행 불능이라면
이 불능이니까 지체에 빠뜨릴 필요가 없죠. 이행 제공 필요 없고,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이행 제공 필요 없고, 최고 필요 없죠. 이행 불능이라면 세 가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 없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 없이. 아, 당연하죠. 이행 불능이니까 이행 최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다,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 최고할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옳은 거 4번.